네, 13-3절 직렬 공지인데요. 직렬 RSU에서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은 값일 때 직렬 공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같은 값일 때 이루어지는데, 자, 그럼 공진이 일어날 때 주파수를 우리는 공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저널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예, 기호로는 F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공진일 때의 임피던스는 저항만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같은 값이면은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자 토탈 리액턴스는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저항만 남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 공진이 되면은 자 이렇게 인덕터의 전압,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전압은 0이 되는데요.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소스의 전압, 전압은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진 시 VR은 얼마이냐? 공진 시 VR은 이제 인덕터 330 마이크로 헬리고 캐패시터 2000 피코페럿인데 자, 요 두 개는 상쇄가 돼서 사라지니까 이 저항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저항 양단에 바로 5V RMS 값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제 13-4를 이제 보시면 자, 공진이 이루어졌을 때 용량성 리액턴스와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진이 이루어졌으니까 자, 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같은 값이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500 오음이 되겠고요. 임피던스는 두 값을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 요 임피던스는 토탈 임피던스 G는 0오음이 됩니다. 0오음이 되겠죠. 그림 13-11의 공긴 주파수에서 C와 양단의 전압은 크기가 같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은 서로 180도의 위상 차를 가지게 되므로 서로 상쇄돼서 CL 결합으로 양단의 전압은 0V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진 시 A에서 B까지의 회로 구간, 이 회로 구간은 실질적으로는 단락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선저항은 모시를 한다고 보고요. 자, 직렬공진, 이제 공진인 경우, 자, 식은, 자, 요것을 만족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나? 공진 주파수는, 캐패시터스,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었죠? 네. 그래서 요때의 그 주파수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하시면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회로의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은 475, 인덕터는 330 마이크로 헬리, 캐패시터는 2000 피코 페럿입니다. 자, 이럴 때 공진 주파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자, 요 정리한 2파이 FC분의 1은 2파이 FL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공진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2파이 루트 330 마이크로 헬리와 2000 피코페럿을 곱해서 그걸 구하면 약 196 킬로 헤르츠라는 주파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RLC가 공진이 이루어지는 주파수. 공진이 이루어졌을 때는 L과 C가 마치 사라지고 전체 요 구간은 단락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지요. 예, 그림 13-13에 13-13에 그 주파수가 회로의 공진값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그 증가할 때 직렬 RLC에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은 일정한 폭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요. 자, 지금은 주파수 A번 그림을 보시면 주파수를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키니까 자, 전류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 양단의 전압도 증가를 하고 캐패시터의 전압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압 증가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캐패시터의 전압이 우세하죠. 아직까지 이제 공진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B번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공진 주파수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공진 주파수에 도달을 했더니 자, 캐패시터와 인덕터 사이에 각 전압은 서로 상쇄가 되죠. 그래서 전압은 마치 없는 것처럼 제로 값이 됐고요. 그리고 볼티지 소스의 전압이 저항 양단에만 나타내는 이러한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공진 주파수를 넘어서 이제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켰더니 여기서는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강해지죠. 그리고 캐패시터의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캐패시터와 인덕터 양단의 전압은 유도성 리액턴스에서 나타나는 요 전압 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림 13-14의 주파수 함수에 대해서 그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전압, 캐패시터 전압, 인덕터 전압, 그 다음에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결합된 회로의 양단의 전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A번 그림 바로 이제 그 주파수가 증가할 때, 공진 주파수에 도달했을 때 전체 전류는 가장 많이 흐르게 되겠고요. 이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공진 주파수를 넘어가면서는 감소하고 공진 주파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전류 그래프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레이스터 양단의 전압은 공진 주파수 도달했을 때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캐패시터의 전압도 공진 주파수에 도달할 때 점점 증가해서 높고 그 높은 값을 이루는 이 공진 주파수를 지나면서부터는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압은 공진 주파수에 도달할 때 가장 높고 공진 주파수에서 점점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캐패시터와 인덕터가 같이 결합된 곳에서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공진 주파수에 도달하면 캐패시터 전체 볼티지 소스의 전압은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볼티지 소스의 전압이 낮은 이유는 아시죠? 캐패시터와 인덕터의 값이 상쇄돼서 저항 양단의 전압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티지 소스의 전압이 가장 캐패시터와 인덕터 양단의 전압이 가장 낮은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우리가 그 멀티심을 이용해서 보대 선도라는 거를 이제 그 적용을 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실험 실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저항의 응답 곡선이죠. 주파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은, 자, 이 주파수가 증가할 때, 이 리액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RLC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공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 왼편에 있을 때는 용량성이 유세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제 유도성이 우세한데, 자, 요 만나는 지점에서의 토탈 임피던스가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요 지점이 바로 공진이 이루어졌을 때의 지점이 임피던스는 저항값이 되는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3-7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13-7번 예제는 이 직렬 공진 회로에서 그 공진 주파수를 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하고요. 공진 주파수보다 1kHz 아래일 때는 어떤지,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보다 1kHz 위일 때는 임피던스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 13-19번을 보시게 되면은 직렬 RLC 회로에서의 주파수의 함수로서의 유상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A번 그림은 공진 주파수 아래쪽에서는 공진 주파수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원의 볼티지 소스의 위상각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전류의 이상각이 세타만큼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에 도달하면은 전류와 볼티지 소스의 이상이 동이상이 되죠.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를 지나갔을 때의 주파수에서의 전류의 이상은 볼티지 소스보다 위상이 세타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 이 공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용량성 리액턴스가 우세하고 이쪽은 유도성 리액턴스가 우세한 영역들인데요. 자, 용량성 리액턴스를 잘 기억하시면, 자, 캐패시터에서는 전류의 이상이 앞섰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덕터에서는 전류의 이상이 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에서 중요한 개념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직렬공진에서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임피던스는 자 서로 상쇄되니까 저항 최소가 되죠. 그래서 저항 성분이 전체 임피던스가 되고요. 전류는 이때 최대로 흐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스의 전압과 볼티지 소스의 위상과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은 동위상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요. 자, 요 공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용량성 리액턴스와 유도성 리액턴스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2파이 F C분의 1과 2파이 FL이 같으면, 자, 주파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보낼 거 보내고, 그러면 자, 여기 정리를 해보시면 4파이 제곱
다음에 L, C 분의 1은 예, 주파수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주파수만 정리하면은 예,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네. 자, 4파이 제곱은 밖으로 나오니까 2파이가 되고요. 자, L과 C는 루트를 그대로 씌우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공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